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은 다산북스에서 출간한 에픽이라는 문학 잡지입니다. 이 매거진은 논픽션과 픽션, 또 순수문학과 장르문학 간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매거진인데요. 여러 작가님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김순천 작가님의 코로나19 시대의 삶 이야기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삶 이야기, 이끼, 벌레, 바이러스, 인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번진 이후 나는 2권의 책을 샀다. 이끼와 미생물에 관한 것이다. 이끼와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귀로 듣는 것이다. 뿌리가 없고 몸과 머리만 있는 이끼는 잎사귀 안에 수많은 물주머니를 품고 있는데 그 물주머니와 물주머니 사이를 흐르는 수로에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 미생물은 30억 년 전부터 존재해왔던 지구 최초의 생명체인 인간보다 더 오래된 지구의 주인이다. 그중 바이러스는 유전은 하지만 세포가 없는 존재이다. 이들은 스스로 생명체를 유지할 수 없어 남의 세포에 들어가 가장 작은 수준의 자기 복제를 한다. 주로 야생동물 몸에 안식처를 마련하고 평화롭게 살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어떠한 적대적 관계나 미움도 생길 일이 없던 바이러스는 인간에 의해 그들의 거주지가 파괴되면서 갈 곳이 없어지자 현재는 수많은 인간의 몸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겉으로 온 존재들이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존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이해의 차원을 넘어 서로 관계 맺기이다.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주는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언어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왜 멀리까지 와서 인간의 몸을 숙주 삼아 살고 있는지 천천히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바이러스가 뒤흔들어 놓은 세계에서 인간은 각자 고립되었고 나 또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저녁마다 복잡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가슴에 뭔가가 차오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줌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화상 채팅을 하면서 코로나19 시대의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코로나19가 잠시 잠잠해졌을 때는 시민들과 3차례에 걸쳐 함께 모여서 코로나19로부터 더 뚜렷이 드러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 평범한 사람과 의료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다양한 전문가들도 직접 혹은 비대면으로 만났다. 철학자와 심리학자에게서는 코로나19를 가져온 인간들의 삶에 대한 성찰과 그 이후의 삶을, 동물 행동학자에게서는 바이러스가 왜 우리 곁에 와서 전염병이 되었는지를, 과학자와 건축가, 문화비평가를 통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했다. 이것이 내가 코로나19 시대를 견디는 방식이다.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시스템과 사회 제도와 그 사회의 문화와 인간관계의 특이성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자기 변신을 하면서 각각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바이러스도 인간이 겪는 고통의 크기는 저마다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이러스의 움직임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것은 대체로 코로나19가 주는 고통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다.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되기까지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이러스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쫓겨난 난민처럼
길고 고된 여정을 거쳐 인간에게로 오는데 왜 수백 종의 바이러스는 박쥐의 몸속에 머무르는가? 왜 바이러스는 천상갑, 물고기, 뱀 등을 통해 인간에게로 오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런던과 파리에는 코뿔소, 원숭이, 천상갑 등 아프리카에서 온 야생물들로 요리를 하는 전문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인간 삶의 중심으로 인간의 몸으로 더 자주 깊이 들어오게 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빙하가 녹으면 인간이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한꺼번에 깨어날 것이고 더 자주 노출될 것이다. 코로나19 현 상황은 내가 나에게 어떤 것을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은 바이러스를 어리석은 복제를 반복하는 존재로 표현했고 언론들은 강력한 폭탄이나 미사일 등 무기에 비유하거나 박멸 택취할 대상으로 말했다. 그 표현들은 불편하다. 바이러스는 인간처럼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 그 자체일 뿐이다. 영화 모노노케 히메의 분노의 벌레들처럼 자신이 태어난 숲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인간은 바이러스와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시대 사람들은 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다. 확진 환자들은 병원에서 화상 채팅으로 지인들과 아픔을 나누고 이탈리아에서는 시민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함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함께 노래를 하면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서로에게 유대감이 생기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내려간다. 아티스트들은 마스크를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식물을 키운다. 이런 평범한 일상을 견디면서 이 지구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더 고민했으면 한다. 다른 종들을 위해 대등한 관계 맺기, 다른 종들과 같은 언어를 회복하기,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이지 정신적인 거리가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 시기를 건너듯 여기에 실은 평범한 5사람의 인터뷰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로 삐거덕했던 그 틈새로 다른 것을 보았던 이미영님처럼 그 경험이 우리 몸 어딘가에 남아 삶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코로나19가 주는 이 모든 고민들이 인류를 새로운 지평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 제러미 리프킨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새로운 대지 위에 올라섰다.